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것이 부인 청구 합의 사건입니다. 합의부 사건. 청구인은 관제인이고요. 상대방은 3명입니다. 회사까지. 상대방 한모 씨는 1번이죠. 청구인에게 2,9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이게 이제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기각시켰습니다. 결국 2,900만원만 인용된 겁니다. 왜 2,900만원 인용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한모 씨에 대해 2,900만원, 광고회사에 3,245만원, 그 다음에 손모 씨에게 차량 등록, 말수 등록 이행하라. 3가지를 청구했는데 광고회사에 대해서는 기각, 차량 등록, 또 말수 등록 기각. 자,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이제 광고기획사죠. 1억 원이 비상장 주식회사다. 5개 광고 매체요. 5개 광고업은 활발하게 이용되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이제 전광판 광고하는데 월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원. 부가세까지 110만원. 좀 할인하면 70만원. 하루에, 아침 9시부터 24시간 동안 20몇 번, 20개가 만약에 책정되어 있으면 30초면 10분이죠, 10분. 10분 동안 계속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죠. 동선에 이제 이동 차량이 하루에 8만 대다. 만약에 거기에 10만 대라면 광고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 5개 광고 업체입니다. 채무자에서는 2009년 이후 경쟁업체의 증가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 매출 단가 하락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0년 5월달 사업을 중단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했고 지급 정지됐고요. 자산은 8,200만원, 차량들을 제외한 자산은 8,200, 부채는 6억 7천입니다. 부채 초과 상태죠. 채무자에서는 2010년 한모 씨와 상대방 한모 씨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간판 시공 대금 채무 3,500만원을 채무자 회사의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대신 준 거죠. 그래서 채무자 회사는 별지 1목록 기재 차량의 채권가액 3,500만원의 근저당권자 한모 씨를 근저당권 등록을 마쳤고 이종 등록을 해줬습니다. 상대방 한모 씨는 기재 차량을 3,100만원을 받고 송모 씨에게 매각한 다음 같은 날 200만원을 금호생명 주식회사에 대변제하고 위 차량에 등록되어 있던 채권가액 3,000만원의 금호생명 주식회사 명의 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상대방 주식회사 광고와 어떤 광고회사와 공사대금을 3,245만원, 간판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중소기업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자마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사했던 상대방 손은 채무자 회사 명의 별지 2목록 기재 차량에 대한 이정 등록을 마쳤습니다. 결론은 크게 이제 3가지죠. 한모 씨에 대해서는 별지 1 기재 차량으로 대물 변제한 거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광고회사에 대한테는 공사대금 3,245만원을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자마자 중소기업은행 부산역 지정 간판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중소기업부터 공사대금 입금받자마자 하도공사대금 준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감사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이전 등록했고, 이 3가지가 사행이라 그래서, 아니면 편파행이라 그래서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준 행위는 하도급 대금 준 거는 기각. 그 다음에 감사, 별지 2 목록에 대해서도 기각. 1만 인정한 거죠. 이 법원은 2011년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 겁니다. 이건 이제 법인 파산인 거죠. 청구인은 2012년 6월 10일 이 법원의 채무자 회사의 변제 행위 및 별지 목록 기재 차량들의 이전 등록 개인을 부인하는 의사표시가 된 부인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제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부인권이 일반적 성립 요건. 어느 행위가 파산권자에 대한 부인의 대상이 되든 첫째, 채무자의 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하고 둘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이며 셋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이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주식회사, 광고회사에 대한 청구. 채무자회사는 부채 초과 및 지급정지 상태에서 상대방 주식회사 땡땡 광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야 하는 편파행위를 하였고 채무자회사도 이와 같은 변제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사의 변제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91조 1호 해야 하는 행위라고 일단은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채무자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한 상태에서 중소기업부터 간판지장 및 설치공사를 3,700에 도급받은 후 이를 부산 본점 소재지를 둔 상대방 주식회사 해금 광고에게 땡땡 광고에게 원도급 금액에서 약 500만 원을 감액한 3,240만 원의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 상대방 주식회사 땡땡 광고는 채무자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채무자회사가 발주자인 중소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입금받는 당일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는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이 직접 지급을 요청, 이거 직접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자회사가 상대방 하도급업자인 땡땡 광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필요한 행위라고 봐서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은 일반 파산채권자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적 거래를 위해서 소규모 결제를 한 거는 영업이 필요한 행위로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반 채권자가 불공평을 감수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부인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손모 씨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기재 2차량을 양도한 행위는 무상행위죠. 무상행위면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해 상대방 손모 씨는 자신이 2003년 6월경 채무자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채무자회사의 경영권을 박모 씨에게 양도하기 전 2004년 10월경 이미 그 할벌대금 모두 납부하여 사실상 자신의 소유였으므로 무상 양도받은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차량의 출고가는 2,9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였고 여기에 취득세를 포함할 경우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약 3,40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상대방 손모 씨는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03년 6월 18일 전날인 6월 17일 자신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4만원을 인출했고 채무자에서는 2003년 6월 14일 이 차량을 구입을 해 핸드캐탈부터 1,85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사실. 상대방 손모 씨는 2004년 10월 13일 채무자회사로 640만원 송금했고요. 현대캐피탈한 이 차량 할부 대금은 같은 날 6488386원이 입금됨으로써 전액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 손모 씨는 이 차량의 구입 대금 중 1,540만원은 구입 당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850만원 가량은 자신이 대표회사에 있던 회사 명의로 현대캐피탈 대출받은 후 그 할부금을 변제 것이 상당하므로 무상 양도하기는 보기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손모 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이 사건 부인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모 씨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했죠. 인정한 이유는 대물 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거든요. 이건 채무자회사가 지급정지 후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 한모 씨 진술에 따라서 2004년 1월부터 수차례 공사대금이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회사는 이행치 아니하여 대물변제조로 이 차량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급정지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391조 3호에 의하면 파산 전 채무자회사의 상대방 한모 씨에 대한 이 차량 양도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행위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부인권 행사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는 원상의 부분을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 한모 씨는 대물변제 받은 차량을 제3자에 처분하고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이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이고
배상의 산정의 기준 시점은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때로서 이 사건 부인의 청구서 부본 송달인 2011년 7월 22일이 됩니다. 그 가액은 2010년 8월 4일 위차량의 시가인 2,900만원, 3,200만원 수리비 100만원, 금호생명 주식회사 명의 200만원 갚았죠. 2,9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채무자에서의 양도행위가 부인된 결과 상대방 한모 씨가 위차량을 제3자에 매각하고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금전을 수령한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돼야 할 것이고 부인이 청구로서 부인권을 행사함과 관로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청구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반환 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 책임을 진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한모 씨는 청구인에게 위차량의 시가인 2,900만 원이 이에 대해 이 차량이 매각 대금을 수령한 2010년 8월 4일부터 청구 취지를 2,900만 원으로 감축한 2011년 12월자 준비 서면이 상대방 한모 씨에게 송달된 까지는 이자 다 내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인용된 겁니다. 2011년 12월 14일 합의부죠. 이게 합의부 사건입니다. 법인 파산에 대한 부인인 것 같아요. 법인 파산 채무자 회사가 법인이었죠. 법인 파산에 대한 부인이었습니다. 여기죠. 하합 사건이 이제 법인 파산이죠. 그래서 부인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보면 그 감사에 대한 차량 양도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무상 양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인 청구를 기각시켰고요. 그 다음에 광고회사한테 500만 원 감액해서 3,245만 원을 하도급을 주고 은행으로부터 돈이 딱 들어오자마자 지급했는데 하도급 대금 준 거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고 그 다음에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접지급 청구권이 파산 지급정지 사유에 불문하고 직접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그걸 준 행위 자체가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본 거죠. 하도급 대금 준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사회적 상당성, 부인권 행사 조각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